4차 산업혁명의 냉난방 시스템. 현재 전 세계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규제를 하고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만을 위한 기술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고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생활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여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축물의 냉난방을 하여 대기오염도 막고 냉난방 비용도 절감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냉난방을 해야 효율적인지, 그리고 각 냉난방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난방의 장점. 한국에서는 복사난방은 바닥난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바닥난방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내 쾌적성입니다. 실내에 공기를 태우거나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실내의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바닥 표면에서 나오는 방사열로 난방을 하여 습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쾌적한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닥난방에서 열분표를 보면 바닥면이 가장 따뜻하고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 우리의 몸은 치유학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두한 조결의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건강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 표면에 직접적으로 몸을 접촉시켜 체온을 빠르게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면역력을 빠르게 회복시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추결 효과입니다. 표준 바닥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난방수가 흐르는 파이프 아래 위로 콘크리트와 시멘트 몰탈이 100mm 정도 채워지는데 바닥이 한번 데워지고 나면 100mm의 두께의 콘크리트와 시멘트 몰탈이 열을 축적해 놓기 때문에 보일러가 꺼지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난방이 지속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 시간을 오랫동안 지속할 경우에는 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닥 난방은 이렇게 좋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복사 난방의 단점. 첫째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바닥 난방은 추결 효과로 인한 장점도 있지만 콘크리트와 시멘트 몰탈로 구성된 100mm 정도의 바닥재를 충분히 데워야 난방이 되기 때문에 초기 난방 부하가 커서 초기 난방 시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고 난방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공간에서 모든 생활을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서재 등 공간을 이동하여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방 공간의 이동이 잦아지고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바닥 난방을 한다면 오히려 에너지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추결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추결된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손실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 저녁 시간에 거실에서 TV 시청과 식사를 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는 침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서는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난방 공간을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추결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결과 손실을 반복하게 되면서 난방비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구화된 생활 방식과 인테리어 마감으로 인한 난방 만족도 저하와 난방비 손실입니다. 생활 방식이 서구화되면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소파에서 TV 시청을 하는 등 좌식 생활보다는 입식 생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좌식 생활보다 입식 생활을 많이 할 경우 인체가 바닥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닥 난방을 할 경우 난방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바닥의 마감을 대부분 마루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루는 단열성이 높은 나무로 된 소재로 열전도가 잘 안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보일러의 난방수 온도를 높여야 난방이 됩니다. 난방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일러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바닥재가 과추결되면서 난방비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바닥 난방, 즉 복사 난방은 좋은 점도 많지만
생활 환경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난방 만족도가 낮고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단점들도 많습니다. 다음은 유럽, 미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류난방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류난방은 라디에이터, 히터, 공조기 등을 이용하여 대류작용에 의해 실내 공기를 순환하는 형태의 난방 방법입니다. 대류난방의 장점. 대류난방은 실내의 공기 온도를 직접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복사난방에 비해 난방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초기 난방 시 바닥 난방에 비해 난방 부하가 적고 난방을 시작하는 동시에 실내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사 난방 대비 5배 이상 난방 속도가 빠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입식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국도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대부분 입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입식 생활 환경의 경우에는 인체를 복사열에 의해 체온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거나 불리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대류 난방을 하는 것이 난방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입식으로 생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류 난방을 하는 것입니다. 대류 난방은 초기 난방 부하가 적고 난방을 하는 순간부터 실내 온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난방 공간의 이동이 잦다면 대류 난방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난방 손실 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류 난방은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대류 난방은 난방을 시작하면 빠르게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난방을 중단하면 빠르게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직접적으로 방사열 전달해주는 바닥 난방과 달리 대류 난방은 실내 공간의 모든 공기의 온도를 일정한 속도로 유지를 하면서 난방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난방 지속 시간이 길 경우에는 복사 난방보다 난방 에너지 사용이 더 크기 때문에 장시간 난방을 하는 경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몇 년 전부터 대류 난방을 하는 서구에서도 한국의 온돌 난방이 많이 알려지면서 바닥 난방을 시공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닥 난방의 여러 가지 장점들 중 높은 실내 쾌적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류 난방은 공기를 직접적으로 데우면서 순환하는 형태의 난방을 지속하기 때문에 실내의 공기가 건조해지고 공기를 순환하는 장치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내 공기질을 오히려 나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난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으니 이제 냉방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냉방 방법의 종류. 냉방은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보통 에어컨이라고 부르는 제품을 통해서 대류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방 방법에 대류 냉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난방에서 설명한 복사 난방과 같이 냉방에도 복사 냉방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생소해 하실 텐데요. 겨울에 바닥에 뜨거운 물을 흘려서 난방을 하듯이 여름에는 바닥에 찬물을 흘려서 냉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름철에 동굴이나 깊은 지하실에 들어갔는데 시원했던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이와 같이 밖은 더운데 동굴 안이 시원한 이유는 동굴 내부를 형성하고 있는 바위 또는 돌의 차가운 표면에서 찬 기운이 방출되어서 동굴 내부에는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데도 시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냉방 방법에도 대류 냉방과 복사 냉방이 있으며 각 냉방법의 장단점은 앞서 설명한 복사 난방과 대류 난방의 장단점과 유사합니다. 대류 냉방의 장단점. 대류 냉방은 실내의 공기를 직접적으로 냉각시키기 때문에 빠른 냉방이 가능하고 체감 냉방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방 시간이 길어질 경우 차고 건조해진 공기로 인해 기관지와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냉방병을 발생시키는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공간의 실내 공기 온도를 지속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가 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복사 냉방의 장단점. 반면에 복사 냉방은 바람을 직접적으로 냉각시키지 않고 복사식으로 냉방을 하기 때문에 찬바람이 없고 실내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쾌적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복사난방의 축열 효과와 같이 복사냉방도 축냉 효과가 있으며 복사 형태로 방사되는 찬 기온이 체온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냉방을 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복사냉방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냉방 시스템 중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스템이라고 하였으며 일반적인 공조 시스템 대비 42%의 에너지가 절감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냉난방 공조학회에서는 냉방 시스템 중 쾌적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이라고 발표하기도 한 효율적이고 건강한 냉방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신축된 정부기관의 건물 또는 기업의 신축 건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냉방 부하가 크기 때문에 초기 냉방 시간이 오래 걸려 냉방이 빨리 안 된다는 불편함과 냉방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난방과 대류난방의 장단점과 복사냉방과 대류냉방의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을 정리해보자면 복사난방과 대류난방의 성격은 정반대이며 장점과 단점도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냉방과 대류냉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복사난방, 대류난방, 복사냉방, 대류냉방 4가지 냉난방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냉난방 시스템이 있다면 각 냉난방 방법의 단점을 상쇄시키고 장점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냉난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